네, 이번 코너는 대학신문 기자들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기사의 내용을 들려주는 24시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군산대 신문의 박사랑 기자가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언론사의 선임기자를 맡고 있는 박사랑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까지 잘 전해주셨네요. 자, 박사랑 기자가 오늘 들고 온 소식은요. 2년의 노력으로 피워낸 꽃송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무척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황룡골 사람들이라는 기획 코너의 하나인데요. 먼저 황룡골 사람들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황룡골 사람들은 이제 군산대학교의 상징인 황룡을 인용하여 만들어진 기획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대학 구성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군산대 졸업생이나 재학생분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기사화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황룡이 군산대의 상징이었군요. 이번에 쓰신 기사는 이제 이은지 동문을 만나고 쓴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은지 동문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더라고요. 일단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은지 동무는 2014년도에 군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셔서 2016년에 법원 사무직렬에 합격하셨습니다. 2017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 서기보로 임용되셨고 현재는 인사소획과에서 인사소획재판의 실무관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액재판부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소액재판부는 속가 3천만 원 이하인 사건들을 재판하는 곳으로 이은지 동무는 소장이 접수되고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인터뷰 대상으로 이은지 동문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 신문에 이전 후에는 창업이나 뭐 수상 경력이 있는 분들을 좀 다뤘는데요. 그래서 이번 학력고 사람들에는 약간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에 성공하신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은지 동문을 알게 되었고 이분의 이야기라면 전공을 살리고 싶어하는 학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법원 서기부로 근무하신다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흔하게 알려져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은지 동무는 막연히 학창 시절에 법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서 법학과로 진학했지만 졸업을 앞두고도 명확한 진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읽었던 법원직 공무원 합격수기 책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판사나 검사를 도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법원 서기부가 법원에서 근무하고 싶었던 꿈을 이룰 수 있는 직무여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듣고 관심 가지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힘든 일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힘들다고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그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질 때 가장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법원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매우 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모두 응대해드리고 싶어도 한정된 시간과 형평성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늘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또 법원의 실무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업무를 진행해서 상당히 절차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하고 책임감도 막중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한 상태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도 어려운 점으로 꼽으셨습니다. 네, 반면에 이 직업을 선택하길 참 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였는지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작년에 민사합의재판부에서 진행됐던 사건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첫 재판이었기에 대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당시에 법원이 기자들과 여러 방청객으로 가득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실수 없이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랬지만 돌이켜보니 역사적인 재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값진 기억으로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셨네요. 어떻게 하면 법원 서기보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은지 동문이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쳐서 됐는지, 꿈을 이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약 2년 동안 노량진의 고시원에서
시험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법원직 시험은 1년에 단 한 번 있는데요. 총 8과목으로 타 직렬보다 과목의 양이 많고 법 과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과목마다 비중을 적절히 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양을 끈기 있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 덕분인지 첫 번째 시험에서는 탈락했지만 다시 심기일전하여 두 번째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도 각종 시험을 치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고 힘든 점이었는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이은지 동무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약 한 달 앞두고 본 모의고사에서 합격선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2년이나 준비한 시험이었기에 기대보다 낮은 점수에 절망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고시원에서 지내다 보니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혼자 밤거리를 걸으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시험에 또 떨어지는 것보다 남은 한 달 죽을 만큼 공부해보자 라며 굳은 다짐을 했고 그때부터는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에 잠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 10시부터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시 눈만 감고 있다가 새벽 2시쯤 일어나 그날 수업을 예습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복습했고 그렇게 공부에 매진하다 보니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평균 10점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합격선을 넘게 되니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아 이날은 실제 합격한 날보다 더 많이 우셨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꿈을 이루셨으니까 우리 후배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참 많을 것 같아요. 비슷한 분야의 꿈을 꾸고 있는 학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어떤 게 있을까요?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은 불안함과 항상 싸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쟁자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내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하루를 정직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직하게 보낸 하루의 끝이 보여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은지 동문이 가장 좋아했던 문구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합니다. 많이 흔들릴수록 더 눈부신 꽃이 피어날 것이니 불안한 마음을 피하는 것보다는 꽃을 피우기 위해 흔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주어진 하루를 정직하게 보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힘이 되는 내용 전해주셨네요. 대학 후배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도 따로 들으셨다고요? 선배가 후배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였나요?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가슴 뛰는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기준에 너무 서둘러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고, 우리가 살아갈 날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 길이 아니어도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은지 동문이 그동안의 대학 생활을 돌아봤을 때 자격증이나 토익 점수보다는 따스한 봄날에 걸었던 캠퍼스 풍경, 해외여행을 세우며 두근거렸던 기억,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설렜던 기억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앞으로 소중한 기억을 남기는 대학 생활을 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네, 가슴이 뛰는 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하셨는데 우리 박사랑 기자 개인적인 소감도 참 궁금해져요. 기사를 쓰면서 이제 그동안 저는 누구든지 막연한 꿈은 가지고 있어도 현실적인 부분이나 시간과 노력을 감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은지 동무는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데도 이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꿈에 대한 열정이 큰 것 같아 멋있고 존경스럽다고 느꼈습니다. 더불어 제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사랑 기자는 졸업 후에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뭐 노력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며 장애인이나 노인,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자를 꿈꿔왔고, 이를 위해 학과 공부나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론에 관련한 이런 학보사나 대외 활동 등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활동들과 더불어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굳이 기자라는 직업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은지 동문과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일지, 또 주변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한번 의견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충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바로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계속 불안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사람과 단절되고 어느새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다면 가끔이라도 안부를 묻거나 밥 한 끼를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시다면 전해 주실까요? 이은지 동무는 2년의 노력 끝에 자신이 바래왔던 꽃송이를 피워냈습니다. 모두 원하는 꽃이 있고 그 꽃이 하루빨리 피어나길 바랄 것입니다. 현재는 비록 꽃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은지 동문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가까웠던 꽃이 더욱 예쁘게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신문 기자로서 오늘 대학24시에 출연을 해주셨어요. 아까 앞서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출연을 하셨으니까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감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평소에 대학24시를 학부사 기자여서 본 것도 있지만 대학생으로서도 이제 다양한 기사를 접할 수 있고 다양한 시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굉장히 괜찮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출연 제의가 왔을 때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떨리기도 하지만 기쁘고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서 아쉽긴 하지만 저에게는 매우 벅찬 그런 즐겁고 그런 경험이었고 이제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 제가 쓴 기사를 다시 곱씹어보고 그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지금 떨리고 좋고 그렇습니다. 다시 할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의 애청자셨네요.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너무너무 애청자. 반갑고, 네, 좋았습니다. 오늘 네, 하고 여러분께 꿈과 용기를 주는 좋은 기사로 저희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한 번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4시 초대석은 군산대 박사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